이번에는 한강의 진심인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작은 2006년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한강 개발의 꿈이 이제 드디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게 뚝심으로 보입니다.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정대만이 생각났습니다. 이 한강을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한강에 대한 진짜 진심인 남자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할 것 같은 프로젝트입니다. 바로 이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특히 서울에 랜드마크가 너무 없어요. 특히 외국에 한번 갔다가 오면 저는 뭐 동남아 쪽을 많이 갔었는데 동남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지 않는데 동남아에 있는 수도만 가도 사실 볼거리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뭐가 없잖아요. 뭐 몇십 년 전부터 남산타워가 제일 무슨 뭐 볼거리 랜드마크인데 여전히 남산타워고 뭐 롯데타워 하나 정도 있는데 근데 이제 좀 랜드마크 좀 뭐 하나 좀 건설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도 랜드마크 좀 건설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창대한데 정말 가능할 것인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기본적으로 근데 요거 하나 좀 칭찬하고 가고 싶은 게 이 노을과 강을 테마로 잡은 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우픈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이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그냥 제 사견입니다. 이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나라가 심하잖아요. 심한데 이 현실적으로 미세먼지 해결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국에서 미세먼지를 안 만들 방법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해결 방안이 없다면 노을은 그래도 좀 노을은 미세먼지랑 약간은 조금 덜 영향을 받는 게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개인적으로 낮이나 좀 아침보다는 오후 석양이 질 때가 또 이 강과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요걸 좀 테마로 잡은 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함께 누리는 더 위대한 한강 뭐 이렇게 얘기는 잡았는데 큰 틀에서는 그냥 한강변을 개발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뭐 그중에 뭐 크게 여의도 쪽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 서울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저는 아까도 말했죠. 한강의 진심인 남자라고. 근데 이게 좋게 생각하면 한강을 개발하겠다는 뚝심인 거고 또 좀 안 좋게 얘기하면은 예전부터 얘기했던 어떤 집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아라뱃길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의도에다가 항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여의도에 실제로 항만을 만든다는 겁니다. 여객선이 접선이 돼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타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뭐 국제선이 도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의도에서부터 쭉 타고 가서 아라뱃길을 통해가지고 인천으로 해서 뭐 영종대교 옆으로 해서 이제 중국으로 가는 거예요. 뭐 반대로 들어올 수도 있고 뭐 화물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뭐 사실상 뭐 여객선이 들어오겠죠. 뭐 예전에는 뭐 크루즈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마 뭐 다리가 많아가지고 뭐 좀 개조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겠지만 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큰 틀에서는 뭐 천천히 뭐 크루즈를 타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현실적으로 몇이나 타고 다닐까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걸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서울항 뭐 만들어 놓으면은 뭐 여기서 여객선도 타고 다니지 않을까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요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제2세종문화회관을 지금 여의도 공원에다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FC몰 앞쪽 더현대 서울 앞쪽에다가 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을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뭐 각종 문화 행사를 이제 하는 거죠. 요게 원래 문래역 쪽에 영등포구 문래역 쪽에 그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좀 뭐 부지 때문에 좀 이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 생기면은 또 사실 좀 멋있잖아요. 멋있는 거는 좀 있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이게 또 나름 또 한강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또 공원과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한강에서 또 이렇게 다니면은 도시민들한테 좀 나름 또 힐링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좀 대단히 좀 안타까웠던 또 노들섬이 또 개발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좀 안타까웠는데 이것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쉽게 갈 수 있도록 요 보행다리를 좀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든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여기를 좀 더 좀 멋있게 개발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계속 남지만 그래도 이거를 좀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쓸모있게 좀 만들어서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의도 인근을 좀 개발하고요. 그리고 자연형 물놀이장을 좀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잠실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러 곳에 만들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림만 보면 이게 뭐지라고 싶으실 텐데 이게 경사졌습니다. 이렇게 경사져 가지고 한강으로 가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가 원래 그 수영장 자리였거든요. 수영장 자리였는데 여기가 좀 물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약간 그 모래사장 같은 겁니다. 모래사장 같은 거라서 실제로 이렇게 강변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여기는 잔디가 있고 여기는 애들이 좀 물놀이를 하고 있고 여기는 뭐 태닝도 하고 약간 그 강변처럼 바닷가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영장이나 이 물놀이장은 사실 한철이죠. 우리나라가 또 춥다 보니까 사계절이 있고 해서 여름 아니면은 사실 이 물놀이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기가 원래 수영장이었는데 겨울에는 또 운영하기가 또 어렵죠. 그래서 이걸 그냥 물놀이장 정도로만 바꾸고 봄이나 가을에는 이제 영화나 공연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렇게 약간 좀 개조하는 프로젝트가 지금 공사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바꾸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물을 빼면 그만이니까 물을 빼고 이제 여기다 이제 뭐 무대 설치해가지고 뭐 같이 뭐 공연도 보고 뭐 행사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고 겨울에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 뭐 먹거리 같은 것들도 뭐 팔고 뭐 대형 트리 같은 것들도 조형물 같은 것들도 놓고 하면서 뭐 행사장 같은 걸로도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물놀이장 겸 다목적 공간으로 쓰려고 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또 야간에 조명 계획 같은 것도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이런 식으로 조명들도 또 이렇게 설치를 해서 지금 사실 한강에 가면은 야간에 갔을 때 뭐 전기를 아끼려는 목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좀 깜깜하고 좀 어두컴컴하고 뭔가 좀 야경이 멋있다라는 느낌은 사실 잘 들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도 좀 전략적으로 좀 멋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일부러 올 수 있게 뭔가 사진을 찍을 만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계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놀이장을 망원동에도 만들고요. 잠원동 그리고 잠실, 광나루 이런 네 곳에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게 지금 서울링 프로젝트죠. 서울링 프로젝트에서 이런 그림인데 이게 지금 그 그림만 보면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63빌딩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 높이가 지금 상당한 크기인데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이게 보통은 이제 그 관람차인가요? 관람차라고 해서 이 자전거 바퀴처럼 생긴 거에 하나씩 이렇게 대롱대롱 달려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거대한 이 휠에 이렇게 구슬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형태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슬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쉬잉 이제 뭐랄까 일종의 자기부상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같은 게 이렇게 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위치로 이렇게 이동하는 식이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리고 그 석양이 좀 잘 보이는 그 시간대에 가면은 나름 좀 뷰도 괜찮고 하지 않을까 해서 나름 좀 기대가 좀 되는데 이게 어디에 생기냐? 이 상암동에 있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공원에 요 하늘공원 부지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요 위치에 생기는데 지름이 180m입니다. 지름이 180m고 시간당 1,500명이 타서 뭐 2025년에 착공을 해서 27년에 완공할 목표로 한 4천억을 들여서 만드는데 요 뷰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로드뷰에 있는 한강뷰를 가져왔어요. 한강뷰가 대략 한 이쪽 비슷한 높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가져와 봤는데 이런 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요 정도 뷰에 있는 그 동그란 차를 타고 여기서 보면은 노을을 보면 나름 멋지게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름 기대되는 그런 구조물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그 SBS 비즈 재테킹 촬영을 하는데 그 최상욱 작가님이 요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신 거예요. 뭐냐면 이 서울링 있잖아요. 요 서울링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롯데타워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요 롯데타워와 서울링을 합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소총의 그 가늠좌라고 하나요? 소총 그 겨냥하는 거, 총구 겨냥할 때 그 모양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을 보면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이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일본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늠쇠 가늠자. 일본 오사카를 겨냥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우연이겠지만 왜 이렇게 됐을까 신기합니다. 반대 방향은 베이징을 겨냥하고 있더라. 뭐지? 그래서 실제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그리고 한강변 개발한 제시도 했는데 요런 그림을 하나 넣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압구정이거든요. 이거 성수대교고. 근데 압구정도 지금 그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뭐 통합 재건축 막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면 여기 압구정 아파트들을 재건축을 하면서 업무, 주거, 상업, 문화 공간을 막 만들고 여기도 이제 통경축을 만들어 가지고 덮개공원도 만들고 디자인 뮤지엄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수상 공원들 막 수상 놀이터, 보트 정박장, 수상 스포츠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뭐 덮개 공원들을 막 만든다고 돼 있어요. 보면은 조망 데크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뭔가 한강변 주거단지 예시로 제시를 했는데 제가 요걸 보자마자 어떤 느낌이 들었냐? 야, 멋지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야, 여기 재건축 이제 쉽지 않겠다. 무슨 소리냐?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게 참 좋은데 이게 이 주민들의 어떤 의견과 서울시의 어떤 의견이 서로 합치가 잘 될 것인가? 이게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한강변이라는 건 또 여의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압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많거든요. 뭐 잠실 쪽도 있고 뭐 지금 반포 쪽도 있고 한데 이런 곳들이 지금 개발이 되면서 아마 서울시에서도 여러 가지 뭐 제시도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앞으로 많이 좀 다툼도 많이 생기겠다라는 좀 걱정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빛 둥둥섬에는 확장팩이 발매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요거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수상 무대 같은 것들도 좀 생기고요. 다리 위에 영화관 같은 것들도 되고 수상 식물원 같은 것들도 확장팩을 좀 붙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 식물원 같은 거 생기면은 뭐 나름 뭐 데이트 코스로도 지금들 많이들 가시니까 여기에 DLC 발매가 되니까 앞으로 이제 붙여주시면은 많이들 가서 뭐 인스타도 찍으시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곤돌라라는 상품도 하나 만들어 준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곤돌라를 타고 다리를 건너면서 이제 석양을 보라는 건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또 관광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곤돌라 위치는 지금 잠실에서 그 여기 현대 신사옥 코엑스죠. 코엑스 그리고 야구 경기장 거기에서 뚝섬 쪽으로 우선은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어디로 바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상암동으로 갈 수도 있고 이게 민자 유치를 한다고 해서 사업성 나오는 대로 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다리를 건너면서 뭐 석양과 뭐 어떤 뭐 음악이 나오고 하면은 뭐 나름 뭐 데이트 코스로는 먹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조금 뭐 조악한 CG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곤돌라를 만들어가지고 다리를 건너면서 석양을 볼 수 있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애물단지가 안 되도록 사업성을 잘 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이게 주말은 많이들 탈 것 같은데 평일에는 또 안 탈 수도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이 접근성이 또 좋지 않으면 정말 딱 일회성으로만 타고 안 타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아서 요거는 정말 잘 따져보고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최근에 또 오세훈 시장이 또 런던을 갔는데 런던에서 런던 리버 버스 그러니까 강을 달리는 버스 요거를 이제 한국에 좀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서울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또 기사가 떴는데 요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저도 잠실 쪽에 살지만 상암동이나 여의도 가려고 그러면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게 한강에서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한강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자동차로 접근하는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걸어가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가 기본적으로 큰 도로가 이제 딱 단절시켜 놓고 있는 게 있어서 걸어가려면 아무리 한강변에 살고 있어도 걸어서 한 10분 15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에 가가지고 거기서 택시 뭐 버스 수상버스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거 갈아타고 거기서 또 간 다음에 여의도 뭐 상암에서 내려서 다시 또 택시나 뭐 버스를 타려고 걸어오는 시간에 그냥 가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예전에 한번 한강 수상택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거의 안 탔어요. 그래서 이게 적자로 사업을 접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계 교통망도 설계를 잘해야 되고 이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게 한강이 참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게 좀 문제인데 그럼 대중교통을 또 잘 배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쉬울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은 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되게 응원하고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진작부터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랜드마크를 서울에 만든다?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잘 되기를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외국 대비 아주 빈약한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서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좀 생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않고 정말 뭐라도 생겼으면 매번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응원하고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뭐 외국에 다 있는 거고 뭐 딱히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런 생각은 조금 접어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런 것도 없다. 진짜 서울은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진짜 뭐 90년대, 2000년대랑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이 롯데타워마저 없었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정도로 랜드마크랄 게 없는 도시가 서울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좀 갖추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지방이 또 발전해야 되는데 왜 서울만 하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은 또 서울 나름대로 발전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또 국제적으로 또 서로 경쟁해야 되는 국제 도시니까 그런 식으로 발전은 또 해야 되고 지방은 또 지방대로 발전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각자 살 길을 또 모색해야지 지방이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국가 경쟁력 자체가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또 뭔가 가만히 있어라 라기보다는 다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치고 나가고 우리도 따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의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을 남기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